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45화 흰산에 괴어들다 3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빠르와 왕눈이 대 황요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창귀호 한가운데 뛰어든 왕눈이를 보면서 혹시나 일부에서 창귀호들에게 처참하게 죽은 범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도 왕눈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끔찍한 상상을 했었네요. 싸움의 결과 빠르는 황요에게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하지도 못한 채 아랑사를 빼앗기고 왕눈이와 함께 절벽으로 추락해야만 했습니다. 2부 들어서 빠르가 부하도를 아낄 줄 아는 진정한 대장으로 거듭난 것은 좋았지만 과거 노마자가 아무것도 지키지 마라, 지킬 게 생기면 약해진다 라고 경고했던 대로 됐죠. 빠르는 아랑사와 부하들이 다칠까봐 평소대로 싸우지 못했고 그 결과는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간단히 오늘 내용 리뷰하면서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빠르는 창귀호의 등에 올라타서 아랑사를 납치하는 황요를 발견했고 원거리 기술인 가지치기로 뚜껑을 따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창귀에 홀린 부하범들이 막아서서 공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빠르는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왕눈이가 성에서 뛰어내리면서 황요에게 일격을 날리려는 장면이었죠. 왕눈이는 흰 릴라와 새끼 짐승들을 데리러 먼저 고원의 성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황요의 창귀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눈이는 최근 수련을 통해서 상당히 강해진 상태라서 앞발 공격 한 방이면 황요는 그냥 나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눈이가 수련을 아무리 했어도 그저 왕눈이일 뿐 황요도 짐승 모드로 변한 상태라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즉시 뒷발로 반격하면서 잠시 대치하는데 그 순간 왕눈이가 곰발을 사용해서 황요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빠르가 왕눈이를 불러다가 따로 쿤을 시킨 걸까요? 나뭇잎 베기에다가 곰발까지 빠르의 오른팔답게 성장했네요. 어쩌면 호도엽도 사용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황요는 왕눈이를 향해서 아랑사를 들이밀면서 공격을 저지하는데 당황한 왕눈이는 곰발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 말죠. 자기 공격에 쓰러진 왕눈이는 순식간에 창귀호들에게 둘러싸이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황요는 붉은 눈이 왕눈이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이용해 먹기로 마음을 바꾸죠. 그렇게 왕눈이와 부하범 한 마리는 몸 안에 창귀를 담은 채 빠르에게 던져집니다. 빠르는 도대체 왜 부하들이 황요를 태우고 이동하는 건지 왕눈이가 왜 당한 건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데요. 창귀에 씌인 범들이 왕눈이를 공격하고 부하범 하나를 찢어 죽이는 걸 보고 나서야 창귀에 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빠르는 절대 발톱을 세우지 않고 힘으로만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옛날에 빠르였다면 자기한테 덤볐을 때 이미 다 죽였을 텐데 모질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범이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이 상황을 두고 빠르는 상당히 당황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이 창귀를 갖고 놀면 갖고 놀지 창귀가 범을 지배하는 상황은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이죠. 범이 호통을 치면 귀신이 달아나야 되는데 아무리 빠르가 소리를 쳐도 붙어버린 창귀들은 요지부동이니 점점 더 당황합니다. 결국 왕눈이까지 창귀에 씌어서 자신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도 차마 발톱을 세우지 못하고 힘으로만 겨우 막아내죠. 창귀에 씌이면 평소의 힘보다 3-4배나 강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귀 붙은 왕눈이와 부하범들은 강한 힘으로 빠르를 몰아붙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랑 말랑 불안한 상황인데도 빠르는 입으로만 거칠게 욕을 할 뿐 발톱을 차마 세우지 못하죠. 창귀 붙은 범들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황요와 아랑사를 데리고 사라져 가는데 빠르는 결국 참다 발톱을 치켜 세우고 일격을 날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빠르가 왕눈이는 몰라도 나머지 놈들은 쳐서 죽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범들에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때려버리죠. 부하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일단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범들을 떨쳐놓고 어떻게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구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 후에 자기는 호도협을 사용해서 다시 올라온 뒤에 황요를 쫓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빠르는 왕눈이와 범들과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성쪽을 보니까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부하범들이 갈갈이 찢겨 죽은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 장면에서 빠르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빠르는 부하가 죽건 말건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오히려 강한 적들과 싸울 때면 부하들을 선봉에 세워서 희생시킨 후에 자기가 막타를 치는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랑사와 무케를 돌보게 되면서 점점 보호자 정신이 강해지고 과거 인정머리 없던 보스에서 진짜 리더로 변모해왔죠. 그리고 이제는 위험한 일에는 절대 부하들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모두를 지키려는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망가스 형제나 추오, 뚱보 항마병이 쳐들어왔을 때도 빠르는 부하들을 뒤로 물리고 직접 적을 상대했었죠. 녹치가 부하범들에게 참격을 날렸을 때도 온몸을 던져서 공격을 막아냈고요. 아비사를 구하기 위해 위령선을 찾으러 갈 때도 눈이 너무 많이 온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흰눈썹이 흰산의 강가로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부하들에게 강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 있어라 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대적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이 그런 빠르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이제는 위험할 때 스스로 구하러 달려나오기도 하죠. 진짜 리더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작중 기간으로만 따지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부 시작이 겨울이 막 끝나서 눈 녹던 봄이었는데 계절이 한번 지나서 겨울이 찾아왔고 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9년 4월 연재분부터 호영은 같은 겨울을 겪고 있네요. 여튼 작중으로 길어야 1년 남짓한 기간일 텐데 빠루와 부하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늘부로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찢겨 죽었고 아랑사는 납치를 당했죠. 빠르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과거 노마자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지킬 것이 생기면 약해지고 무너지는 법이다. 빠르는 자신을 키워준 노마자를 죽이기 위해서 노마자가 지키던 용을 인질로 삼았죠. 그리고는 노마자에게 네가 지킬 것이 생겨서 그런지 약해졌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물어 죽였는데 결국 빠르도 노마자의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아랑사도 지켜야 하고 왕눈이 부하범들도 지켜야 했던 빠르는 과감하질 못했죠. 아랑사가 다치지 않을까 염려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지치기로 황효의 목을 썰었을 것이고 부하범들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만 안 했더라면 자기를 막아서는 족족 다 찢어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빠르는 모두를 지키려고 했고 결국 모두를 잃고 말았죠. 빠르의 기억 속에 노마자는 담비 같은 작은 짐승을 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빠르가 그 새끼 짐승을 보호하다가 노마자에게 걸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노마자는 빠르가 보는 앞에서 새끼 짐승을 단번에 물어 죽인 듯 합니다. 그리고는 제 몸 하나 건사도 못하는 놈이 뭘 지키냐며 책임지지 못할 일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죠. 어릴 적 빠르는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고 독하지 못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생에서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 독해졌고 지금의 성격이 된 듯하죠. 빠르는 노마자의 말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빠르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빠르의 이벤트를 보면서 빠르가 마치 추이가 겪었던 일을 평행이론처럼 겪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이도 과거 짐승 시절부터 항마병 대장 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부하들을 잃으면서 자책감을 가져야 했는데요. 빠르 또한 자신이 무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부하들도 죽고 아랑사도 뺏겼다고 자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동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황효 쪽을 보겠습니다. 2부 들어서 독자들에게 호감을 많이 쌓아놨던 황효에게 약간의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1부에서는 등장하자마자 창규호를 잔뜩 이끌고 와서 산군을 공격했고 수많은 범들이 희생됐습니다. 이에 산군은 황효에게 너를 물어 죽이고 일족도 싹 다 죽이겠다라고 경고한 상태죠. 오늘은 빠르에게도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빠르 또한 이 세계관이 끝나기 전까지 황효를 복수의 대상으로 끝까지 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황효에게 지시한 흰눈썹도 마찬가지겠죠. 산빠 형제와 범들에게 흰눈썹과 황효는 공동의 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황효도 아이를 찾아야만 하는 자기만의 사정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산군이나 빠르도 흰눈썹의 수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산군의 경우 정탐을 나간 황효의 부하들을 죽이거나 거점을 먼저 습격한 적도 있었고요. 빠르도 불과 창기호 공격을 당하기 바로 전에 황효를 들쳐매고 가던 수인 둘을 죽였죠. 업보가 돌고 도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절대 선이나 절대 악 없이 그저 각자의 목적과 정의가 부딪힌다는 것이 호영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튼 황효는 흰산의 고원을 내려가다가 변신 맹왕과 산군의 싸움 현장을 발견하는데요. 앞을 못 봐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뭔가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쪽은 피해서 강을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어디선가 껍데기시가 날아오는데 속도가 엄청납니다. 마치 일령이 날아오듯 엄청난 속도감을 내뿜으면서 황효의 앞을 막아서죠. 씨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일령도 소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흰산의 힘은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고요. 씨는 흰산의 힘 덕분에 힘이 아주 넘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근육도 한층 더 부풀어 오른 모습이죠. 이제 황효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와의 전투에서는 매실로 씨를 유인해 가면서 모았던 귀신을 한꺼번에 다 써가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저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이번에는 씨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쓰러뜨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황효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몸속에 구망의 귀신이 기생하는 줄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흰눈썹이 황효에게 미션을 맡기면서 그 비밀을 얘기해준 듯 합니다. 황효가 자기 몸 안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듯한 모습이죠. 내 안에 있긴 한 거야? 발동 요건을 모르는데 어쩌라는 거야? 등 혼자 생각을 하는데 구망의 귀신이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막연한 듯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황효와 시의 대결이 이어질 듯 한데요. 일단 황효는 인간의 귀신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시도 귀신을 다루는 능력이 있고 흰산의 힘까지 받아서 엄청나게 강해졌기에 황효의 기술이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기호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공격할 테지만 떼죽음을 불러올 뿐인 듯 하고요.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 영상마다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추측하던 내용이 있었죠. 일령 산군이 있는 장소에 황효, 아랑사, 아비사 등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2개의 큰 스토리 줄기가 합쳐질 것 같다.
거기서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 보니까 제 예감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황효가 산군 일영이 있는 장소에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일 듯한데요. 산군은 변신 맹안들을 막아내고 있고, 일영은 흰산에게 힘을 받고 있고, 울라와 손가락 씨는 쓰러져 있고, 아랑사는 잠들어서 기절해 있고, 황효는 씨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산군이 변신 맹안을 어떻게 막아낼지도 궁금하고, 막아낸 뒤에 아랑사를 발견하고 산군이 구하러 올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부에서 아랑사가 창귀호를 보고 기폭발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범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기폭발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서 다음 화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커뮤니티 글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2부가 조금 있으면 완결된다고 해요. 댓글도 다시 열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2부 같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